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아마존에서 가장 핫한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소비재 카테고리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오늘 세션에서는 식품, 뷰티의 각 카테고리를 대표하시는 아마존 글로벌 셀링의 매니저님들께서 각 카테고리 트렌드와 꿀팁들을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세션 마지막에는 아마존의 식품 카테고리 대표주자 삼양과 아마존의 뷰티 카테고리에 도전한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와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소비재 카테고리의 아마존 대표 매니저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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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각자 본인이 담당하고 계신 카테고리와 자기소개 간략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존에서 식품 카테고리를 책임지고 있는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존에서 뷰티 카테고리를 담당하고 있는 원동환 매니저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토픽은 셀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쇼핑 트렌드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던 식품, 뷰티 제품들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소비재 카테고리 판매를 준비하시는 셀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온라인 쇼핑 트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혹시 먼저 하실 분? 네. 제가 먼저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먼저 식품 카테고리 트렌드에서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 대미 수출액은 19년 대비 2020년에 29.7%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미 식품 수출은 2018년부터 2021년 추정치 기준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약 17.4%이고요. 이 중 가장 판매량이 좋았던 탑7 제품이 있는데 혹시 두 분 예측 가능할 만한 제품 있을까요? 김치요. 왜 김치를 생각을 하셨죠? 제가 생긴 거랑은 다르게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요? 아마 미국에서도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오, 상당히 재밌는 예측인데 혹시 은송님은? 저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라면 아닐까요? 아, 역시 이 두 분 다 확실히 아마존에서 오래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인사이트가 정말 남다르신 것 같은데 먼저 한번 탑7 제품을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금방 동아님께서 말씀 주셨던 김치의 성장률이 55%로 가장 높았고요. 그 뒤로 은송님이 말씀 주셨던 면류가 51%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마치 저희가 짠 것도 아닌데 짠 것 같은 이 반응 전혀 짜지 않았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자류가 37%, 인삼류가 33%, 기타 조제 농산품이 32%, 소스류가 31%, 그리고 음료류가 약 6% 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미국 식품 시장은, 특히 온라인 식품 시장은 코로나 이후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기서 또 혹시 게스트 해보실 만한 분 있을까요? 네, 동원님? 아무래도 기존에는 꼭 먹어보고 시식도 해보고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지 이제 구매를 했었다 하면은 이제는 그런 거 보지 않더라도 그냥 온라인에서 과일이든 야채든 뭔가 식자재든 마음껏 좀 주문하는 문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 예리한 예측이신 것 같은데 혹시 은성님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코로나가 되면서 누구나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습관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뭔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세대들이 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트렌드가 식품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정확한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한번 표를 보시면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판매량 성장을 한 걸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성장 모멘텀은 저희가 이 이후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2025년도에는 온라인 식품 전체 매출 비중이 2020년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21.5%를 차지하고 금액은 약 2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아까 전에 예측 주신 부분이 좀 다음번에 반영이 되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빠른 성장에 단순히 그 코로나의 영향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패턴이 많은 영향을 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두 분이 말씀 주신 포인트들이 너무 맞는 말씀이고, 이러한 지속적인 빠른 성장에는 단순 코로나 시기의 구매량 증가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소비자의 구매 습관 변화가 매출의 빠른 성장을 이끌고 있어요. 대표적인 변화는 아무래도 그 앞서 말씀 주신 부분이 반영된 어떤 장소와 방법에서의 변화인데요. 78%의 소비자가 어디서 구매하는지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었고, 89%의 소비자는 방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변화는 핵심층인 중장년층의 온라인 유입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가령 코로나 이전에는 동일한 마트만 갔다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도 가고요. 그리고 다양한 마트들을 방문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식품 인기가 좋다라는 거, 그리고 온라인으로 판매가 많이 된다는 걸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미국에서 한국 식품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 식품 그렇게 아직 많이 알지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동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미국에서 잠깐 있을 때 한국 식품 많이 못 봤던 것 같거든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서 많이 잘 모르고 아직은 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두 분 다 주신 말씀이 일견 맞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도 상당히 좀 놀라웠던 부분은, 미국에 저희가 서양인 12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서베이 내용을 하나 좀 공유를 드릴 텐데, 한국 식품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10명 중에 9명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네. 진짜 많네요. 저도 진짜 깜짝 많은데요? 놀랐던 숫자고요. 그리고 이 한국 식품에 대한 만족도 또한 87.9%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이 K 트렌드와 그 다음에 이 K 그로서리가 조금 많이 연결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서양인들 또한 한국 식품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87.9%의 만족도 중에서 가장 만족한 부분은 맛이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식품이 맛있잖아요. 맛있죠? 네, 맛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하나 조금 아쉬웠던 점은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라고 선택하셨던 부분인데, 이 한국 식품이 맛있고 좋지만 선택의 폭이 작다라는 부분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이 결과를 보고 나니까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다양한 브랜드들에게 이렇게 한국 식품의 좋은 기회가 미국 시장에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꼭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서베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에서 한국 식품을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는 트렌드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다양한 브랜드들이 저희 아마존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하여 해외 소비자들께 다가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푸드 못지않게 핫한 소비재 카테고리, 바로 K뷰티이죠. K뷰티가 오랜 시간 큰 수출 동력이 되어온 만큼 뷰티 카테고리도 점점 진화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동환님, 뷰티 카테고리에서 새롭게 주목해야 할 만한 트렌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방금 문성님께서 식품 카테고리 엄청난 기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질 수 없습니다. 뷰티는 더 큰 기회가 있어요. 이 마케터 2021년 2월자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내 이커머스 매출에서 코스메틱 뷰티 카테고리는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에는 29.8% 시장 성장이 있었고요. 2021년에는 9.7% 시장 성장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023년 모두 15% 내외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메틱 뷰티 카테고리에서 이커머스의 비중은 2021년 기준 17.8%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은송님은 이 수치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17.8% 꽤나 높은 비중처럼 느껴지는데요. 아, 진짜요? 제가 볼 때는 17.8%는 아직도 굉장히 적은 수치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자료에서 전자제품은 이커머스 비중이 무려 53.2%고요. 패션 액세서리는 37.9%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에 비했을 때 17.8%는 굉장히 이커머스 비중이 낮은 카테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아직도 이커머스 성장의 기회가 엄청나게 많다, 엄청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뷰티 카테고리의 다양한 트렌드,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동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희 셀러분들께서 주목해야 할 만한 트렌드 2가지 짚어주신다면 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키워드는 클린 뷰티입니다. 네, 클린 뷰티 하면은 들으시는 셀러분들, 너무 많이 들었어. 이거 너무 식상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이 뷰티 카테고리 진짜 전반에 지금 중요한 메가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뷰티 제품이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이미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소비자들이 더 건강에 좋고 또 환경에도 안전한 제품에 대한 수요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클린 뷰티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아마존.com 상단 메뉴바에 뷰티 퍼스널 케어 카테고리를 클릭해 보시면 숍 클린 뷰티 관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아마존에서도 이 클린 뷰티가 뷰티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브랜드 관이 따로 마련될 정도라는 거는 그만큼 소비자들이 진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핫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유명 뷰티 브랜드에서도 이런 클린 뷰티를 미래 비즈니스 계획에 포함하고 그런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로레알에서는 2030년까지 식물성 원료, 미네랄 등의 클린 성분 원료 비중을 95%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유니레버에서는 아마 이름에서도 느껴지실 텐데 Love Beauty and Planet 이라는 클린 뷰티 샴푸 컨디셔너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천연 유기농 오일 성분에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재활용 플라스틱 병에 제품을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바디샵에서는 포장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제품을 리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리필 스테이션을 전 세계 500개까지 내년에 오픈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도 클린 뷰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성님 혹시 지금 사용하고 계신 뷰티 제품 어떻게 클린 뷰티와 부합하시다고 생각이 되나요? 사실 저도 뷰티 아마존에 있으면서 아예 뷰티 카테고리를 다뤄보지 않은 건 아니어서 뷰티를 조금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클린 뷰티에 대한 정의가 사실 제 머릿속에 바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혹시 클린 뷰티 정의에 대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클린 뷰티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인체의 무해한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화장품. 이게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클린 뷰티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성 성분 없이 자연 유래 또는 오가닉 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뷰티를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핵심은 그 성분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인체의 무해한 성분, 인체의 무해한 건강한 성분으로 만들어졌으면 뭐 자연 유래 오가닉이 아니더라도 이 클린 뷰티에 맞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는 파라벤 제품이 없다, 파라벤 성분이 없다 하는 파라벤 프리 제품, 그리고 동물 유래 성분 없이 100% 식물 유래 성분으로 만드는 화장품을 말하는 비건 뷰티,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클린 뷰티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투명한 라벨링이라고 제가 적어두었는데요. 단순한 마케팅을 위해서 거짓으로 내추럴이라, 에코다, 오가닉이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 것, 그리고 무슨 향과 같이 정확히 이 안에 무슨 성분이 들어갈 알 수 없는 그런 포괄적인 성분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투명한 라벨링이다. 이것도 클린 뷰티의 중요한 정의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친환경적인 소재로 최소한의 포장을 하는 것도 클린 뷰티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체감할 수 있듯이 그리고 다양한 트렌드에서 목격할 수 있듯이 클린 뷰티가 메가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수치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전 세계 이러한 클린, 내추럴 코스메틱 매출은 2027년까지는 2018년의 대략 2배인 54.5 빌리언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할 만큼 클린 뷰티는 미래 화장품 시장 성장을 리딩하는 큰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트렌드, 메가 트렌드인 클린 뷰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뷰티 제품의 큰 관여도는 없지만 두 번째 키워드를 추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온라인 마켓에서 카테고리가 성장을 하고 잘하려면 광고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광고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은 좀 요즘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광고가 중요하지만 요즘은 그냥 소비자가 한테 이제 보여지는 그런 광고가 아니라 인플루언서,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한테 광고하는 그게 하나의 주요 트렌드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릴 트렌드는 여러분들도 이미 한국에서는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계실 소셜미디어와 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무려 62%의 여성이 소셜미디어에서 뷰티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혹시 은성님도 뷰티 인플루언서는 팔로우 하시나요? 뷰티 인플루언서, 유튜버 팔로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뷰티 인플루언서가 사용한다라고 하면 왠지 신빙성이 엄청 높아지고 그리고 그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구매 의욕을 상승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러한 트렌드 때문에 일반적인 광고보다도 이런 인플루언서와의 그 브랜드가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요즘 한국에서도 굉장히 자리 잡은 트렌드인데 놀랍게도 이게 미국도 비슷하더라고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뷰티 제품에 대한 정보를 구매하기 전에 어디서 얻냐라는 질문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67%로 이 다양한 채널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 정도로 아까 말씀하신 은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고객들은 뷰티 제품에 대한 무엇을 살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그냥 회사들의 광고를 본다든지 뭐 지인의 소개를 받는다든지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런 뷰티 인플루언서의 그런 정보들을 듣고 신뢰하고 구매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2021년 이 마케터에서 추정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사용하는 브랜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2022년에는 72.5%의 브랜드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에 광고주 대상 서베이를 한 거에서도 2021년 디지털 광고 예산을 인플루언서 광고를 전체 디지털 광고 예산에서 20%를 쓰겠다. 그리고 가장 높은 비중으로 쓰겠다. 이렇게 전망을 한 예상치도 있었습니다. 즉 앞으로 더 많은 뷰티 브랜드들이 더 많은 디지털 광고 예산을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미 국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인플루언서의 중요성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러한 트렌드가 미국에도 동일하다. 이런 거는 모르셨던 셀러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미국에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그리고 10대들이 쓰는 스냅챗,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게임 중심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 이런 곳들의 인플루언서와 콜라보에 대한 브랜드의 관심사와 니즈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시장 그리고 소비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미국 브랜드와 경쟁을 해야 되는 K-뷰티 셀러분들도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동아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소셜미디어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뷰티 제품을 구매하는 트렌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었네요. 각 카테고리별 글로벌 쇼핑 트렌드를 알고 나니 판매 준비에 한 발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지금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 중 소비자의 판매를 준비하신 분들께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인데요. 어떤 제품들이 각 카테고리에서 잘 팔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템을 선정하고 키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 컨퍼런스에서도 이런 아이템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질문이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 만큼 소비재 카테고리 안에서도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서 팔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문성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아마존에서 어떤 한국 식품이 잘 팔리고 있는지를 먼저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에이시안 푸드라는 카테고리로 확실히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분도 다들 예측하시겠지만 에이시안 푸드라고 하면 사실은 라면류라든지 김류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식품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식품 그대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최근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품군이 있는데 혹시 예상이 가는 게 있을까요? 최근에 K-팝이라든지 K-트렌드와 많이 좀 연관된 제품입니다. K-팝이라고 하면 BTS 아닌가요? BTS?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달고나도 사실 있죠. 두 분 다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아직 아무래도 그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가 반영된 수치는 미처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서 아직은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맞습니다. BTS의 영향을 받았던 콤부차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티 시장 자체 파이가 한국 시장 제품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지고 있다라는 게 최근 트렌드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미국 티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저가 제품이 너무 많은 곳에서 이 경쟁 제품보다 비싼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티 제품이 경쟁력 있게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소스류라든지 커피류 등 또한 인상적인 판매를 보여주고 있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면류 카테고리에서는 우리나라 제품들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에서도 보는 것처럼 탑10 내에 항상 7개에서 8가지 제품이 우리나라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이걸 보면서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기분을 매번 느끼는데요. 그래서 더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이런 우리나라 제품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번 보실 부분은 소스류인데요. 사실 고추장이 미국인들이 잘 먹을 수 있을까요? 매워서 못 먹을 것 같은데요. 그쵸. 스파이시한 거 잘 못 먹잖아요. 맞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표에서 보시면 고추장이 탑10 안에 3개의 한국 제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한국의 고유의 된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참기름과 같은 제품도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좀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 고유의 소스류들이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제품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류인데요. 이 김류를 볼 때도 저는 항상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나라 제품이 넘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항상 중국이나 외국 관광객분들이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빠지지 않고 찾는 아이템이 김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 김을 왜 이렇게 좋아하나 리뷰도 많이 읽고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그냥 스낵처럼 김을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트렌드들이 좀 반영된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뭐 2년, 3년 전만 해도 특정 브랜드에서 이 김 카테고리의 랭킹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다른 국산 브랜드들 또한 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카테고리 또한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볼 부분은 아까 동아님이 이거 없이는 못 먹겠다 했던 밥을 못 먹는다라고 말씀 주셨던 김치류인데 사실 김치가 냉장식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해외로 배송하기가 만만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나라 어떤 판매자분들이 정말 머리가 좋으신 게 이 김치류를 통조림화해서 팝니다. 네, 그래서 이 통조림하여 판매하는 이 캔 김치 또한 최근에 인기리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탑10 카테고리 안에는 못 들었지만 이 커피 카테고리에서 13위에 위치하고 있는 국산 커피도 저도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예측하시겠지만 이 미국에서 커피 시장이라고 하면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클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그 큰 카테고리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13위를 했다라는 그 부분이 정말 좋은 성과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전에 BTS 우리 은성님이 말씀 주셨는데 재고가 없어서 못 팔고 있을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티젠의 콤부차 제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더 많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경쟁력이 강한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굴이라는 제품인데 이 굴 또한 김치처럼 통조림화하여 판매하는 제품인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매출 성장률이 정말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재택근무 등이 일상화되면서 사실 아이들과 집에 있을 시간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제빵 가루라든지 그리고 젤라틴 가루 이런 것들의 판매 성장률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아이들과 집에서 머물면서 같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런 요리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성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확실히 아시안 푸드 카테고리에 탑 10 내에 포함된 식품 제품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K푸드의 인기를 다시 한번 체감을 하게 되네요. 면류부터 김, 고추장, 통조림 굴까지 아마존을 통해서 더 많은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식품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뷰티 카테고리에서는 어떤 인기 제품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아마존에서 판매 중인 한국의 뷰티 제품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한국에서 미국에 글로벌 셀링하고 있는 뷰티 제품 2021년 누적 매출 기준으로 가장 매출이 높은 탑 100개의 제품들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품이 여드름 패치, 페이셜 마스크, 페이셜 세럼 이런 카테고리의 상품수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전년 대비 매출의 성장률 측면에서는 페이셜 클렌저 그리고 아이 마스크 이런 카테고리의 성장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바디로션, 여드름 패치, 헤어 트리트먼트 마스크 이런 카테고리의 매출 성장도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보시는 상품들은 워낙 유명하고 오래전부터 아마존에서 자리 잡은 제품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셀러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를 드리자면 올 내추럴 바디 케어 브랜드인 프루트의 바디로션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아마존에 런칭돼서 바디로션이라는 굉장히 큰 카테고리에서도 높은 베스트셀러 랭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피부 트러블 해결 제품이라도 이렇게 엉덩이, 허벅지 이쪽의 여드름을 개선해주는 그러한 바디로션을 만들어낸 게 그런 세분화된 부위를 타겟팅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표적인 성공 제품 중에 앞서 말씀 주신 클린 뷰티가 잘 접목된 사례도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프루트 브랜드도 이제 올 내추럴 브랜드여서 여기도 클린 뷰티에 당연히 포함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 대표 비건 뷰티 브랜드인 멜릭서입니다. 앞에서 제가 비건이 클린 뷰티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멜릭서는 이런 클린 뷰티 트렌드에 맞는 비건 립밤 그리고 세럼, 모이스처라이저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브랜드인데요. 2020년 하반기에 런칭했거든요. 근데 2020년 하반기에 런칭한 이 신규 셀러가 1년도 되지 않아서 립버터 카테고리에서 베스트셀러 배지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서 이어질 멜릭서 인터뷰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셀러분들은 그 멜릭서의 성공 비결을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프루트 그리고 멜릭서 이런 브랜드들의 정말 성공적으로 빠르게 아마존에서 성공을 이루는 그런 셀러분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광범위한 시장을 타겟팅하기보다는 좀 더 세분화된 특정 피부 부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제품 또는 비건과 같은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명확한 제품 그리고 립밤 제품 이런 식으로 정말 세분화되고 나의 아이덴티티와 그리고 좋은 품질의 제품 이것을 적용을 했을 때 이러한 제품들이 다른 제품들보다 더 빠르고 더 좋은 성과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접근법만 기억하신다면 뷰티 내 어떤 카테고리에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우리 K뷰티 품질력 정말 최고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바로 런칭하더라도 경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베스트셀러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프룻이나 멜릭서처럼 아마존에서 입지를 오랫동안 쌓아오지 않은 브랜드들도 충분히 우수한 상품과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겨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인 것 같습니다.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토픽은 아마존 진출을 앞둔 셀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마존 판매를 진행하시는 셀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꿀팁과 명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매니저님들의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좀 소개를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먼저 좀 식품 측면을 좀 소개를 드리면 사실 식품은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힘든 카테고리라는 좀 오해가 많습니다. 많지만 사실 제가 오늘 조금 소개시켜 드릴 전략은
이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깜짝 놀랄 만한 매출과 수익률을 만들어 가고 있는 기업들의 전략을 4가지로 한번 요약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사실 온라인 맞춤 번들 패키지입니다. 사실 이 식품이라고 하면 대체로 덩치가 크고 그리고 그 덩치에 비해서 가격대는 싼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 온라인에서 판매를 어려움을 겪는 판매자분들이 많은데 이 제품의 배송료 대비 가장 효율적인 묶음 단위를 찾고요.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더 저렴하면서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사실 한국 과자류가 저희들 흔히 과자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온라인에서 혹시 과자 사보신 적 있으세요? 저 올땡땡0에서 한번 사봤는데 네, 보통 한 5,000원 언더의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사보신 적 있습니까, 동아님? 네, 저도 뭐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에서 이렇게 구매했는데 되게 대용량이 대부분 많아서 대용량으로 또 샀던 경험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5,000원짜리 과자도 그리고 대용량 과자도 많이 팔리는 게 사실인데 저도 최근 데이터를 보다 보니 좀 인상적인 부분이 한국 과자류도 아마존에서 3,000원이라든지 5,000원 상품도 많이는 나가지만 그거보다 3만 원 이상의 많게는 한 10만 원대까지의 묶음 상품 판매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혹시 그럼 동아님은 이렇게 대용량 상품을 사게 됐던 이유가 있으세요? 되게 다양한 그 제품들이 같이 있어서 산 적도 있었고 아니면 이거를 너무 먹고 싶은데 내가 살 수 있는 곳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용량을 샀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동아님이 말씀 주신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된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 저희가 단순히 하나의 과자를 먹고 싶다기보다는 다양한 과자가 들어있으면 그 상품이 더 매력적이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만연화되면서 사실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게 되고 그리고 이 과자를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시간 또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용량 패키지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 볼 전략은 사실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한국에서 잘 안 팔렸지만 미국에서는 잘 팔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잘 팔렸는데 미국에서는 잘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배송이라든지 이 상품군에 대한 전략을 세우실 때 제품을 1,000개를 총 배송을 해야겠다. 그 정도의 물류비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500개씩 2개의 제품을 배송하기보다는 100개씩 10개의 제품을 배송을 하셔서 제품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테스트를 빠르게 진행을 해보시고 그리고 잘 팔리는 제품은 조금 더 많은 재고량을 덜 팔리는 제품은 조금 더 적은 재고량을 보내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 아까 전에 저희가 잠깐 언급드렸던 광고 부분입니다. 사실 광고는 너무 중요하고 이 뷰티에서도 사실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중요한 부분은 너무 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뭐 설명드릴 부분은 시간상 인플루언서 마케팅 부분은 뷰티 쪽으로 많이 넘겨드리고 제가 좀 집중할 부분은 아마존 내 마케팅 광고 부분입니다. 사실 이 수십억 상품이 있는 이 아마존에서 우리 제품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수익률이 아주 좀 적은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리뷰도 없고 아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광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비자가 빠르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아마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꾸준한 광고 집행을 하는 게 핵심인데요. 장기적인 관점을 보시면서 꾸준한 광고 집행을 통해 지속적인 판매량 증가를 꾀해야 되고 이러한 노력은 분명히 보람 있는 결실을 맞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드릴 부분은 한국 고유의 또는 경쟁력이 있는 제품의 온라인화인데요. 앞전에 소개해 드렸던 굴의 통조림화가 대표적인 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정말 좋은 제품, 경쟁력 강한 제품들이 많은데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라면 꼭 아마존에서 멋진 성공의 기회를 잡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문성님께서 방금
셀러분들께 아주 필요한 정보 4가지 꿀팁을 쏙쏙 짚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번들 패키지 구성. 그리고 두 번째, 제품군 확대. 그리고 세 번째, 장기적 관점의 광고 활용.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경쟁력 있는 한국 제품의 온라인화. 이렇게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요약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뷰티 카테고리 뒤질 수 없죠? 어떤 포인트들로 저희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뷰티 카테고리에서 기억할 2가지 포인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브랜딩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 외부 마케팅, 이렇게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브랜딩이에요. 여러분 뷰티 브랜드를 운영하시면은 당연히 브랜딩이 중요한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존에서의 브랜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존에서의 브랜딩이란 브랜드를 등록해서 브랜드 오너가 되시고, 그리고 브랜드 오너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능들, 그런 다양한 마케팅 툴들을 200% 활용하는 것. 이게 아마존 안에서의 브랜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 오너가 되시면 아마존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은 정말로 다양한데요.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뷰티 셀러분들에게 특별히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브랜드의 스토어를 생성하실 수 있는데, 이 스토어에서 브랜드 내 다양한 제품 셀렉션을 보여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만의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가치,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마존 내에서 나만의 브랜드를 쇼케이싱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드는 것 같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A 제품이 정말 잘 팔린다고 했을 때 그 제품을 통해서 스토어에 방문을 해서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B, C, D 상품도 보고 그런 제품들까지도 구매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 제품이 처음 보는 제품이더라도 그런 스토어에 있는 설명을 통해서 이러한 가치, 이러한 장점을 가진 브랜드이구나,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좋은 툴이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제품 상세 페이지에 영상을 넣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영상을 넣어서 사용법, 그리고 제품의 텍스처, 인플루언서의 제품 설명, 이런 영상들을 삽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화장품 많이 사는 것들이 오프라인에 가서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이렇게 구매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촉촉한지, 맞아요. 너무 오일리하진 않은지, 이런. 쫀쫀한지. 네, 이렇게. 쫀쫀한지. 그쵸. 네, 막 뿌려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온라인에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글과 이미지는. 그게 정말 어떻게 발리는지. 하지만 이거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실제로 손에 화장품 텍스처가 어떻게 발리는지, 이런 영상 등을 통해서 소비자가 되게 궁금해할 법한 사용감을 최대한 그 온라인의 한계를 벗어나서 좀 설명하실 수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이어서, 제가 꼭 팁을 하나 드리자면, 셀러분들 중에서 이 영상, 이 너무 소중한 이 하나의 구자에 그냥 회사에 광고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찍은,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그런 제품 광고들, TV 광고에 나올 법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광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진짜 궁금해할 부분, 이게 텍스처가 어떤지, 아니면 이거를 사용해 본 사람들의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소비자들이 정말 궁금할 부분을 이 영상을 통해서 소구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는 아예 브랜드 감성, 그런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 물씬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영상 광고를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브랜드 영상 광고 기능인데요. 시각적으로 훨씬 더 기존의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는 광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뷰티를 이제 담당을 하다 보니까 많은 셀러분들의 광고를 분석할 기회가 있는데요. 실제로 뷰티 시장이 굉장히 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광고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비딩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브랜드 비디오 광고입니다. 이 브랜드 비디오 광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와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되게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나 정말 이 제품의 특장점을 훨씬 더 임팩트 있게 고객들한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하나 질문이 있는데, 그럼 일반 광고보다 이 영상을 통한 광고가 더 비딩가가 비싸다라든지 아니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점은 없습니까?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셀러분들의 그런
광고 리절트, 광고 결과를 한번 분석을 했을 때 실제로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 일반적인 제품 광고보다도 이 브랜드 비디오 광고가 효율이 훨씬 더 좋은 경우들을 저는 종종 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브랜드 임팩트 있는 브랜드 영상 광고를 활용하시는 것도 뷰티셀러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만약에 광고에 있어서 효율 부분에 고민이 있으시다 하면은 특별히 더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 애널리틱스 리포트, 이것도 꼭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뭔가 뷰티는 계속해서 신제품을 또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우리가 미국의 소비자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존 브랜드 오너가 되시면 이 브랜드 애널리틱스 툴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 그 안에서 아마존 검색 랭킹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는지를 보고 그게 얼마나 랭킹이 높은지를 보면은 고객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랭킹이 얼마나 높으냐, 아니면 랭킹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느끼는 니즈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뒤에 붙는 연관 검색어 같이 나오는 이제 롱테일 키워드, 그 안에서 어떤 특정한 성분이라든지 특정한 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브랜드 오너의 권한 전부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뷰티 카테고리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브랜드 오너만의 그 기능들을 200% 활용하는 게 정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활용하실수록 좋기 때문에, 만약에 브랜드 등록 여기서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브랜드 등록은 정말 꼭 진행하시고요. 브랜드 오너를 이미 하고 계시다, 브랜드 오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브랜드 오너 기능들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내가 이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건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것은 정말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브랜드 오너에게 꼭 브랜드 등록을 하라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그냥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브랜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네, 아마 아직 브랜드 오너가 아니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브랜드 오너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은 한국의 상표나 이런 것들이 등록됐는지 이 여부와는 저 아마존 내 브랜드 오너가 되는 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미국 내에 상표권을 출원하시고 등록하신 다음에 아마존 브랜드 오너로서 등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상표권을 등록을 해야 아마존 브랜드 오너로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상표권 등록이 미국 안에서 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것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마존 내에 IP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아마존 내에서 브랜드 오너가 될 수 있을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광고 상품과 브랜드 리포트 기능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아마존 내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활용하는 마케팅을 저희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아마존 외부 마케팅입니다. 제가 앞에서 요즘 고객들은 소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뢰하고 구매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는데요. 아마존의 비즈니스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소셜 미디어와 인플루언서 마케팅 당연히 집중을 해야겠죠. 아마존 내에서 뷰티 카테고리의 키워드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해법으로서 아마존 외부 마케팅 정말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트렌드를 감안할 때 소셜미디어 플랫폼,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트래픽을 생성하고 아마존으로 랜딩시켜서 매출과 베스트셀러 랭킹을 동시에 높이는 방법, 요즘같이 이 키워드 빈징이 점점 심해질 때는 이 방법을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이러한 외부 마케팅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능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셜미디어 프로모 코드라는 일종의 시크릿 할인 코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코드를 인플루언서나 소셜 매체에 홍보할 때 랜딩 페이지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그 랜딩 페이지로 들어온 고객들에게만 특별 할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시면 3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면은 아무래도 고객들이 더 많이 클릭하고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아마존 어트리뷰션이라고 해서 링크를 생성하셔서 그 링크로 접속하는 그 고객들의 트래픽, 그리고 클릭이 얼마나 발생했고 구매로까지 얼마나 전환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효율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외부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외부 마케팅 채널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효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실 수 있고 더 좋은 것에 포커스할 수 있게끔 된 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렇게 외부 마케팅에서 발생한 매출을 아마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 같은 혜택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가 정말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비중이 중요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아마존에서 최근에 새롭게 생긴 프로그램이 브랜드 추천 보너스라고 해서 그런 외부 트래픽에 이제 아마존으로 들어와서 구매를 이어지게 된다면 매출의 10%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최근에 런칭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마존에서 이런 트렌드를 감안해서 그런 셀러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그런 프로모션에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나 돌려받을 수 있다니 사실 저희가 꼭 셀러분들이라면 놓치지 않아야 할 혜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서 진행한 사례 중에 저희에게 공유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 성공 사례를 하나를 공유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민감성 피부를 위한 글로벌 더마 브랜드인 스킨앤랩에서 유명 스킨 인플루언서인 하이람과 콜라보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영상을 활용을 할 때 소셜 미디어 프로모 코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크릿 할인 코드, 이것을 만들어서 30% 할인 링크를 좀 활용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영상이 지금 기준으로는 누적 조회수가 무려 40만 회가 넘었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오픈된 당일 하루 만에 평상시 매출의 30배 이상이 그냥 나와버렸고요. 그리고 재고가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바로 품절이 되게 됐어요. 그 정도로 인플루언서의 파괴력을 저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뷰티 전체 베스트셀러 랭킹에서 1000등 안에 진입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저도 사실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담당자 분께서 직접 유튜버한테 메시지를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이제 만든 첫 시발점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그런 뷰티셀러 분들께서도 이러한 인플루언서 콜라보레이션 성공 사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실행하실 때 꼭 아마존의 그런 툴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그거를 더 활용해 보시면 보다 효과적인 그런 인플루언서 마케팅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 담당자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식품 기업에서도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제가 오늘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포인트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브랜드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계시다면 뷰티 브랜드라면 브랜드 등록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브랜드 등록을 하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브랜드 등록을 이미 난 했다라고 하시는 셀러분이라면 브랜드 오너 권한들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 내가 그것 중에서 200% 활용하지 않는 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개선하시면은 아마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뷰티 업계 마케팅에 지금 정말 떠오르는 화두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진행하실 때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그런 툴들 이용하셔서 더 최대의 성과를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두 매니저님들께서 아주 깊은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주셨어요.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와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식품 그리고 뷰티 카테고리의 트렌드 그리고 아마존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번 세션이 많은 셀러분들께서 아마존 글로벌 셀링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션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모두 오랜 시간 이번 세션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삼양식품과 멜릭서의 인터뷰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남아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마존 글로벌 셀링을 시작하셔서 현재 리포터 카테고리의 베스트셀러를 판매하고 계신 멜릭서의 이희재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멜릭서는 어떤 브랜드인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멜릭서는 건강하지 않은 화장품 산업을 바꾸기 위해 채식주의 개념을 화장품으로 확장한 한국 최초의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아마존에는 2020년에 런칭했지만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리포터 카테고리에서 지난 5월부터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어요. 지난 프라임데이 때 매출이 평소 대비 18배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아마존에 브랜드를 런칭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멜릭서가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아마존에 입점한다면 해외 사업 진출 초기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아마존에는 전 세계에 많은 고객들이 있고 FBA를 통해 현지 물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아마존 런칭을 결정한 이유였습니다. 또한 아마존 글로벌 셀링에서 계정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서 입점 및 운영을 시작하는데 부담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멜릭서에게 아마존은 어떤 의미의 유통 채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존은 멜릭서가 미국 고객들을 처음으로 만나는 채널이에요. 고객들에게 멜릭서라는 브랜드를 알리고 아직 멜릭서를 잘 모르는 고객분들도 신뢰를 가지고 멜릭서 제품들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채널이라고 생각해요. 아마존에 입점한 덕분에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리뷰를 통해 고객분들의 솔직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세션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는 아직 입점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입점 초기이신 셀러분도 계실 텐데요. 혹시 아마존 글로벌 셀링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입점 초기에는 재고 관리가 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수요나 배송에 걸리는 리드타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재고가 부족해서 한 달 가까이 세일즈 기회를 놓치기도 했었는데 그때 정말 아쉽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어려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그런 어려움을 멜릭서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사실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지금도 어려운 일인데요. 시즈널 이벤트 같은 특이 요인도 고려해서 사전에 플래닝을 하고 매달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매월 초에 지금까지의 제품별 판매 추이를 보고 3, 4개월 앞서 물량을 예측하고 큰 행사 때 판매가 크게 증가했던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중치를 둬서 재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난 프라임데이 같은 경우 미리 충분한 여유 재고를 준비해뒀기 때문에 재고 이슈 없이 큰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재고 부족은 랭킹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고 상황은 못해도 주에 한 번은 꼭 체크하고 있어요. 혹시 재고 관리 이외에도 또 경험하셨던 어려운 부분 그런 게 있었을까요? 뷰티 카테고리에 입점해 있다 보니까 전성분이나 상세 페이지 문항과 관련해서 이슈가 몇 번 있었는데요. 잘 판매하고 있던 제품이 갑자기 판매 중지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마존의 리뷰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애를 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번 비슷한 일을 겪다 보니 이제는 나름 노하우가 생겼는데요. 사실 모든 상황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 리스팅 전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 최대한 꼼꼼히 검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셀링 파트너 서포트팀의 지원을 받아 문제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리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미리 구비해둔다거나 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네, 많은 셀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세션을 듣고 계신 셀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실 매니저님만의 꿀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아마존 포스트 기능을 꼭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아마존 포스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 기능을 사용해 왔는데요. 상세 페이지에서는 다 보여주기 어려운 브랜드단의 이야기나 제품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부분을 고객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간단하지만 콘텐츠 성과를 분석할 수도 있어서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때도 여기서 얻은 데이터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 상세 페이지 최적화를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썸네일, A+ 컨텐츠, 블랙 포인트 같은 부분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보니 리스팅 초기에만 신경 쓰기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리포터 썸네일만 4번 정도 업데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고객 리뷰를 꼼꼼히 읽고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상세 페이지를 개선했을 때 확실히 전환율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최근에도 리포터 색상에 대한 리뷰가 꾸준히 있어서 색상 설명을 좀 더 추가하고 발색샷을 업데이트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특히 큰 행사가 있거나 하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제품 리스팅을 한번 쭉 검토해보고 미리 개선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기능도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데요. 저는 아마존 뉴스레터나 웹이나 소식 등도 꼼꼼히 챙겨보는 편이에요. 아마존에서 꽤 자주 여러 기능들을 업데이트해주고 세일즈에 도움이 되는 여러 웨비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만 잘 챙겨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포스트도 이런 경로를 통해 처음 시도했었는데 그 당시엔 참여자가 많이 없어서 경쟁이 적었고 그래서 콘텐츠가 더 많은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남들보다 먼저 시도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기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은 꿀팁 많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아마존에서 매출 상승을 위해 앞으로 멜릭서가 집중하려고 하는 전략이나 방향성 그런 게 있을까요? 리포터가 아마존에서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아마존 고객분들이 멜릭서의 다른 스킨케어 제품들도 좋아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음 목표일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신제품도 꾸준히 출시할 예정이고 DSP 광고나 아마존 B2B 등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해요. 아마존에는 좋은 기회가 정말 많은데 저희도 아직 완전히 다 활용하고 있진 못하거든요. 더욱 다양한 기회들을 통해 더 많은 아마존 고객분들이 멜릭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의 이커머스 사업부를 책임지고 계신 윤영희 이사님을 자리에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삼양식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1961년 창업하여 올해 61주년을 맞이한 삼양식품은 1964년 신라면 극복을 위해 국내 최초로 삼양라면을 생산하였습니다. 이후 라면은 대한민국의 제2의 주식으로 자리매하게 됐고요. 기본에 충실한 삼양라면으로 라면의 원조라는 기업의 이미지를 지속해오던 삼양식품은 2012년 현 시대의 매운맛의 기준이 된 불닭볶음면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영국 남자 불닭볶음면 도전이라는 5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이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하면서 불닭볶음면 도전 영상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파이어 누들 챌린지라는 자생적인 챌린지 붐을 일어나게 하였고 브랜드의 가치 또한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현재까지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약 30억 개 넘게 판매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 10명 중 4명이 불닭볶음면을 먹은 셈입니다. 이렇게 불닭볶음면은 K푸드를 선도하는 주요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삼양식품은 글로벌 K푸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불닭볶음면뿐만 아니라 현지 전략에 맞춘 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삼양식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혹시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를 진행을 하시게 되었던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네. 삼양식품은 2020년까지는 미국의 거래선을 통해서만 제품을 판매해왔습니다. 파이어누들 챌린지를 통해서 전 세계 각국에 형성된 브랜드 충성 고객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창구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요. 이를 위해 아마존으로서의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아마존은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약 4만 명의 활성화 회원을 보유하고 80여 개국에서 아마존을 이용하고 있어서 세계 시장으로도 도약하는 데 꼭 필요한 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아마존은 다른 채널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편이었고 무엇보다도 자체적인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셀러도 아마존 FBA를 이용하면 재고 발송부터 고객 확보, 마케팅, CS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이 1억 5천만 이상의 프라임 멤버는 미국 내에서 브랜드 충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가장 큰 매력 중의 하나입니다. 아마존을 통해 최고의 고객 경험을 직접 제공하여 불닭, 나아가 삼양식품에 대한 전 세계 글로벌 팬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2021년 미국 온라인 식료품 시장은 1129억 불의 규모로 예상되고 향후 4에서 5년 이내 최대 2천억 불까지 확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장입니다. 이 중 55%에 해당하는 아마존을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삼양식품의 가치를 알릴 것입니다. 네. 이렇게 너무 잘 진행을 해주셔서 저도 감사드리는데, 혹시 아마존을 진행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힘들었던 점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그 노하우까지 조금 제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아마존 미국에서 입점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했던 부분은 바이박스 선점이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브랜드 저력을 확보하고 있던 불닭 제품은 한 A씬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만 40여 명이 넘었고, 이 속에서 바이박스를 얼마나 획득하느냐가 곧 매출로 직결되기 때문에 먼저 바이박스를 획득하는 전략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또한 처음 입점 부터 저희 지금까지 100% FBA 주문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배송을 적시하고 고객 문의에 정확하고 빠르게 응대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레 고객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FBA 입고할 수 있는 재고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각 제품별 충분한 재고를 유지하느냐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무엇보다 식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제품의 유통기한, 품질 등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FBA 입점 시 혹여 기존에 오래되거나 파손 제품 또는 타 샐러드과의 재고가 섞이는 일을 방지하고자 아마존 바코드라는 라벨링 작업을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격을 선점하기에 낮추다 보면 오히려 팔아서 비용 더 많이 나오거나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가치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단위를 벌크로 구성하여 새로운 제품 패키지를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고객에게는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마진율을 개선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삼양식품의 어느 정도 노하우를 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되게 감사드리고, 혹시 그렇다면 앞으로 삼양식품이 아마존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계신 향후 전략이 있으실까요?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벌크 패키지 제품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요구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단일 플레이버의 대용량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플레이버 혹은 여러 제품군으로 구성한 패키지까지 대용량으로 출시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 아마존에서는 베스트셀러 랭킹을 보면은 불닭볶음면과 햇불닭볶음면으로 구성된 20개의 패키지나 4가지 불닭볶음면 플레이버로 구성된 40개의 패키지 등이 소비자들의 수요가 이미 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아마존은 삼양식품이 직접 판매하고 있는 품목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 시장에서 제품명이 입증된 삼양식품들의 제품들부터 미국 시장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국내에서 스테디하게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신규 제품까지 직접적으로 론칭해서 판매 SKU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코리안 라면의 원조인 삼양라면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마존 미국에서 판매를 촉진할 계획이고요. 미국에서 핫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김치 관련 제품들, 김치 라면이나 캔김치 등도 론칭하기 위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과자인 짱구나 사또밥 등 스낵류도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제품군 확장과 더불어 재고 안정화가 된다면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마존 내에서도 이미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마케팅 툴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미국 내 삼양식품의 브랜드를 더 강화하고 싶습니다. SP, SB, SD 등 아마존 광고를 운영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목적에 따라 좀 더 세밀하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아마존 외부에서 운영하는 광고 또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트래킹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아마존 인플루언서를 통한 라이브 방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라임데이나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먼 먼데이 등 이미 그 매출이 증대 효과가 입증된 빅세일즈 시즌을 위해서 재고 준비나 프로모션 계획들도 대비하여 철저하게 매출 향상에 힘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시고 들어보니까 정말 앞으로 아마존에서 활약이 많이 기대되는데요. 네,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세션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